이재명 지사를 방북 초청을 하면서 이재명 지사께서 육로로 평양에 가고 싶다 그랬더니 이종혁 위원장께서 그럼 시간이 더디 걸리니까 비행기 타고 날려오셔 그러더라고요. 내가 2년이라면 이거 내이 사입은 거.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인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대표님을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자,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관련된 내용 대북 송금 사건이죠. 20개월이 걸렸습니다.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요. 오늘 1심 재판부가 형을 선고했는데요.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요. 기소 20개월 만이에요. 그러면은 뭐 2022년 10월 그리고 지난 4월에 이제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당시에는 징역 15년이었어요. 그리고 벌금 10억, 추징금도 한 3억 넘게 있었죠. 근데 오늘 1심 재판부는요. 징역 9년 6개월이고요. 벌금으로 2억 5천만 원. 검찰 구형보다는 좀 내려갔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볼 텐데 우선 선고 이유도 좀 잘막하게 요약을 좀 해볼까요? 10년 가까운 징역형이 나온 건데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 변명으로 부인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나와 계신데 오늘 재판 참관하셨다고요? 네. 일단 오늘 재판 좀 분위기 좀 짧게 전해주시죠. 일단 그 204호 실제 선고를 하는 법정은 뭐 입추의 여지가 없이 모든 좌석이 다 가득 찼고요. 예. 제가 원래 그 법정에서 보는 방청권이 당첨됐었는데 거기 앉질 못하고 이제 301호 영상중계 법정으로 옮겨서 참관했습니다. 그러면 방청권을 너무 많이 이렇게 배포를 한 겁니까? 꽉 찼어요. 그냥 원래 재판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80분 동안 선고가 있었고요. 예. 2시부터 3시 20분까지. 그리고 이제 그 수원지방법원 후문 쪽에서는 뭔가 약간 그 충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직접적인 충돌은 아니고 이제 예. 그 이재명 그 대표의 지지자와 또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약간 이제 좀 설전을 벌이고. 그럼 법원 건물 안에서도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까? 전 법원 건물 안에서는 그건 듣지 못했고 전 예. 정문으로 들어갔는데 정문 쪽에서는 뭐 그런 상황은 못 봤고 다만 이제 오늘 선고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이제 약간 좀 험한 말들을 하는 분들은 몇 분 계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로 보이는 예. 그런 분들 중에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서의 선고 내용도 주목받지만 법원 주변에서도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내용 전해주셨는데 오늘 송영훈 위원님 오늘 이 법원의 1심 선고는 중형으로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중형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9년 6개월이라고 하는 형 자체가 대단히 중한 형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공소사실 중에 뇌물 부분이 한 2억 5,700만 원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중에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기간 중에 받았다고 하는 그 뇌물 1억 5,100만 원은 뇌물죄로는 성립이 안 된다고 봤어요. 그러면 뇌물가액은 이제 1억 원이 약간 넘는 것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그다음에 특가법상 뇌물수수, 그다음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까지 다 해서 토탈하면은 9년 6개월이 나왔기 때문에 예. 중한형을 선고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재판부가 특히나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엄히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질타를 했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 엄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영지사의 개인 뇌물과 관련된 부분, 그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일부 유죄, 그게 또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 또 돈을 보낸 쌍방울이 보낸 돈에 대해서 이게 대납 이거잖아요, 사건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법원이 판단해서 지금 형이 나왔는데 9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형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데요, 지금 1심 결과 나왔는데 사실은 정치권이 더 주목하는 거는 이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재명 대표 역시 대북 송금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에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 영향이 사실은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과거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뭐 보고를 했는가 아닌가 이 상황과 관련해서 뭔가 법원에서 그리고 그 안팎에서 얘기한 게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남편분이랑 입장이 근데 좀 다른 가족이랑 좀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들들 묶어갖고 이재명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저는 의심이 되고요. 검찰이 우리 남편하고 더 많이 만나서 회의를 하지 당이 무슨 회의를 해요. 그래서 저 생각은 나와서 양심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처음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뭐 이 대북 송금 이 사안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근데 그 위에는 그걸 부인하죠. 회의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다. 이게 말이 바뀐 거죠, 지금 상황이요. 이에 대해서 오늘 법원이 뭔가 관련된 얘기를 좀 꺼내놨는데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약간 이게 법원 판단이 약간 뭘까요? 알쏭달쏭하기도 한데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정책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등 포괄적, 실질적 업무를 했다. 그렇다면은 포괄적, 실질적 업무니까 여기에는 뭔가 대북 송금 관련된 내용도 보고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여기는요. 그런데 형을 선고하면서 이재명 지사에게,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 여부는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 뭔가 또 한정을 합니다. 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판단은? 그러니까 저 앞부분이 그 설시한 의미가 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보고하는 등 뭐 포괄적 업무를 했다라는 취지잖아요. 예.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받는 그 사실관계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인이 돈을 받아요. 예. 이것이 이제 뇌물 및 정치자금법이고 예. 또 하나는 북한의 돈이 가요. 예. 이걸 나누는 거죠. 북한 돈이 쌍방울을 통해서 그렇죠. 북한의 돈이 쌍방울이 가게 북한의 돈을 이제 주죠. 예. 그다음에 본인이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받은 것은 쌍방울의 대북 사업과 관련돼서 편의를 봐주기 위함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판시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북한에 돈이 간 것은 예. 스마트팜 대납 비용 및 이 지사의 방북 선납 비용이다. 이런 취지로 하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스마트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 경기도의 업무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될 여지도 없잖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한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대표가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여지가 있죠. 따라서 이것을 그냥 검찰이 이제 그냥 지나가기는 어려워졌다는 부분이고, 이전에 영장 기각서에 보면 사실 이제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는 취지가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다라고 합니다. 진술이 바뀌잖아요. 예. 보고했는지 여부, 보고했다고 했다가 안 했다고 바뀝니다. 이거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인 것이지 뭐 영장을 발부할 만한 사유가 아니다. 결국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이화영 부지사의 그 진술 중에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인데 본인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에 대해서 증거법 위반이다라고 판단 안 한 걸로 보면 그러니까 증거법 위반이 되려면 사실 이제 회유했다, 뭐 기타 뭐 속였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조서가 증거로 채택되면 안 돼요. 근데 재판부가 채택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사안 대북 송금건으로 향후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의해서 기소될 가능성, 그러면 기소된 이후에 또 체포 동의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검찰이 이렇게 나온 마당에 물론 이제 보고 여부가 현 사건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한 것은 여기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화영 전 지사.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대표에게 보고했든 안 했든 간에 이 죄는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다만 이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는 없고 이걸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장을 또 청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재판부 설시에 보고됐다는 내용이 있으면 영장을 청구하겠죠. 그런데 보고됐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소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신데 지금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이 판결에 관해서 이제 공식적인 논평을 아직 제가 못 봤어요. 방송 직전까지. 지금 뭔가 준비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은 오늘 이 결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전에 그 당에서 이제 공식 논평이 당 대변인을 통해서 나왔습니까? 나왔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논평에 보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진술을 바꾸게 된 어떤 그런 계기들이 뭐 검찰의 회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런 의혹도 있었고 또 최근에 이 쌍방울 대북 사업이 그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앞에 내세워서 주가를 조작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국정원의 보고 문건에 관련 보고들도 보도들도 나온 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다 하는 민주당에서는 약간의 오늘 1심 결과에 대해서 약간의 좀 불만 또는 약간 당혹 이런 게 좀 있는 겁니까? 당혹까지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변호인 측에서 예. 항소하는 예. 것으로 그렇게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항소심 재판에서는 상당히 달라진 그런 재판 결과를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당에서 나온 논평이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좀 전에 윤기찬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지금 오늘 재판 결과를 보면 예. 여기에 이 대표의 이 방북비 대납 성격은 인정이 됐지만 예.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을 안 했어요. 판단을 안 한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떤 판단을 유보하는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를 많이 남겨놓은 재판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요.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좀 불만 표시를 좀 했네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이걸 전제로 이화영에게 10년 가까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부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변호인 측은 강한 불만 표시를 했다 그래요. 지금요. 그 이후에 글도 올려서 불만 표시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소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와 계신데요. 지금 이 결과 나온 뒤에요. 글쎄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 올라간 글이니까요. 거기 보면 이 판사에 대한 지금 약간의 불만 또는 약간 공격 또는 탄핵 이런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 벌써 이제 뭔가 비난전 이런 게 공세가 시작된 겁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최근에 정치 양상이라든지 사회 현상을 보면 본인의 이제 생각과 좀 다르면 일단 공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댓글들 보면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꼭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지난 정부나 아니면 이제 현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을 좀 하면 제 댓글이나 페이스북 댓글에 장난 아닌 욕설 같은 그런 혹시 공격들이 방송 들어옵니다. 한번 하고 나가시면 옵니까?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인신공격형이나 아니면 그 도가 지나치면 안 되겠죠. 근데 오늘 이제 수원지검의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 결과를 보면 굉장히 화가 나죠. 아까 담당 김강민 변호사도 거의 그냥 울분을 토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표현이 가만히 들어보면은 마음속에는 굉장히 험한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 표현들이 일방적으로 재판부가 한쪽 김성태 씨의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린 것처럼 보인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지층의 화난 모습들을 또 공격형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데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들이 사법부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다만 좀 저는 아쉬운 부분들은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들을 애매하게 판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지를 남겼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애매하게 판결한 부분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회유당한 부분들, 그다음에 말하자면 이렇게 저렇게 많은 재판 과정에서 좀 잡음을 있었던 부분들이 재판부가 조금은 아주 단호하고 명료한 재판 결과 판시는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정치적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판단하에 이쪽 이재명 쪽 지지층에서는 좀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의원께는 마지막으로 오늘 재판부가 이게 이재명 지사의 방북 대가로 보기엔 충분하다. 그 송금 그 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내용만 하고 구체적으로 이건 연관지지 않겠다라고
판단 안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300만 달러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당시 도지사죠. 방북 대가로 지급된 거는 맞다라고 봤고요. 그중에 이제 200만 달러는 조선노동당으로 가고 100만 달러는 일호남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아까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고 여부 그것은 스마트팜 관련된 500만 달러 부분을 설치하면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이화영 피고인이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는지 여부는 이 범죄 성립에 대한 요증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판단하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그 이화영 피고인의 그 주도적인 어떤 그 업무 처리 이런 것은 직무 관련성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뇌물을 받았는데 그 뇌물을 준 쪽에서는 그러면 왜 줬는가에 관련돼서 이화영 당시 그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사업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본인 일처리를 했기 때문에 김성태 회장은 그 대북 사업에서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이화영 부지사나 그런 경기도에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뇌물을 줬다는 것이다. 그 직무 관련성 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세 가지는 다 별개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300만 달러가 방북 대가라는 것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3자 뇌물죄의 구조가 갖춰집니다. 제3자 뇌물죄로 그 공소 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조는 갖춰지기 때문에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1심 결과를 정치권이 기다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자체가 얼마나 형을 받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에서 재판부가 얼마나 명확하게 결론을 낼 것인가. 그런데 약간 정치권 어떻게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재판 결과 나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각각이 좀 분석돼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판 판결문 자체도 양이 많기 때문에 다 꼼꼼히 볼 텐데 요건 조금 시간이 걸려 보이네요. 자, 첫 번째 이슈 오늘 정치권이 정말 기다렸던 그리고 주목했던 1심 재판 결과 좀 소개해 드렸고요.